사이다 무비툰. 작년 봄, 회사에서 인사발령을 받아 지방에 있는 지사에서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왠지 아내의 태도가 쌀쌀맞았다. 병원에서 일하는 아내는 인력이 부족하다면서 야간 근무와 갑작스런 호출이 잦았고, 심지어 회식 자리에 참석하느라 집안일과 아이들을 내팽개치고 하루가 멀다 하고 집을 비웠다. 게다가 일요일만 되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매주 집을 비웠고 전화를 걸어도 전혀 받지 않았다. 의욕을 해소하기 위해 오늘 야근해서 늦게 들어올 거라 말하고 회사를 조퇴한 뒤 오전 중에 집에 왔다. 옷장에는 처음 보는 화려한 속옷이 있었고 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하니 비싼 밥값과 쇼핑 비용이 끝도 없이 찍혀 있었다. 심지어는 본 적도 없는 아파트 임대 계약서도 있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마음을 굳게 먹고 아내의 직장에 확인 전화를 하니 이미 퇴근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화를 못 참고 곧장 계약된 아파트로 찾아가 초인종을 계속 눌러도 묵묵부답. 계약서에 적혀있던 주차장 위치가 불현듯 떠올라 주차장에서 기다렸는데 시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다. 2시간 넘게 피가 거꾸로 솟아 주차장을 어슬렁대고 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다. 바람 현장을 잡고 불륜남과 한판 붙어서 이혼하면 아이들뿐만 아니라 나도 불행해진다. 그럼 나만 모른 척하면 일이 원만히 해결되나?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면서 안절부절 애를 태우고 있는데 주차장에 차 한 대가 들어왔다. 그 차의 조수석에는 생글생글 웃는 아내가 타고 있었다. 머리를 세차게 얻어맞은 듯이 충격이었다. 그런 나를 눈치채지 못한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손을 잡고 아파트로 들어갔다. 나는 홀로 터벅터벅 편의점으로 걸어가 캔커피 2개와 물, 삼각김밥을 사서 계속 잠복했는데 둘은 9시가 돼서야 집에서 나왔다. 둘이 차에 타자 들고 있던 캔커피를 집어 던졌더니 보기 좋게 운전석 앞유리에 명중했다. 아내가 내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뭐라고 소리치더니 차가 급발진했다. 차 앞에 있었더라면 사고가 날 뻔했다. 나는 그렇게 멀어지는 자동차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 후에 나는 12시쯤 집에 돌아왔지만 아내는 집에 없었다. 아이들은 오늘 늦는다고 처갓댁에 맡겨뒀지만 그 후로도 아내는 2일 내내 아무 연락이 없다가 셋째 날 아침에 돌아왔다. 장인 장모님과 애들을 데리고 뻔뻔스럽게 얼굴을 내밀었다. 미안한 얼굴로 장인 장모님이 입을 여셨다. 우리 딸이 정말 몹쓸 짓을 했네. 아이들도 있으니 용서해 주게나. 라고 말했다. 아내는 조용히 부모님 말씀만 듣고 있었다. 부모가 사과할 게 아니라 본인이 사과해야지 싶었지만 우선 아내한테 자세한 얘기를 듣기로 했다. 얘기를 들어보니 바람 피우는 중엔 애들을 방치해놨고 불륜남이랑은 매주 만났으며 여행도 몇 번 다녀왔다고 한다. 내 질문에 담담히 답하는 아내와 얘기가 나올수록 고개 숙여 우는 장인 장모. 심지어 우리 둘이 살 집을 짓기 위해 몇 년을 걸쳐 힘들게나마 조금씩 모은 적금 8천만 원을 아내는 다 써버렸다고 자백하기 시작했다. 그 돈을 불륜남 생일 선물과 여행 기념품, 내가 캔을 던졌던 그 중고차를 선물하느라 다 썼다고 한다. 내 월급이 적은 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많지도 않다. 그래서 둘이서 살 집을 짓기 위해 열심히 일했고 지방 발령을 받고도 지출을 최대한 줄이려고 외식도 거의 하지 않았다. 회사 끝나고 회식하자는 제안도 모두 거절했다. 그렇게 조금이나마 적금에 보태려고 했다. 그런데 그 돈을 몽땅 써버리다니. 심지어 그 돈으로 그놈 선물 갖다 바치고 놀러 다녔다니. 솔직히 속이 부글부글 끓다 못해 뒤집힐 것 같았다. 하지만 내 앞에 장인 장모님과 아이들이 있어서 심호흡을 하며 겨우 평정심을 유지했다. 심지어 아내는 주말에 불륜남이랑 지내기 위해 임대 아파트 집세를 내다 보니 돈이 부족해져
아내 혼자 3천만 원이나 되는 큰 빚을 졌다고 했다. 혼자서 정말 힘겹게 그 돈을 다 모았는데 쓰는 건 순식간이구나. 그렇게까지 해서 대체 뭘 하고 싶었던 거야? 성실하고 일밖에 모르는 당신이 싫었어. 애들도 다 잊고 싶었어. 아내의 말을 들으니 눈앞이 깜깜해졌다. 이렇게 바보 같은 여자한테 평생을 바치기로 한 내가 한심했다. 100번 양보해서 나는 그렇다 쳐도 아이들을 잊고 싶단 말을 입 밖에 낸 걸 믿을 수가 없었다. 아내의 말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다. 애들 두고 여기서 나가. 당장 꺼져! 이렇게 말하니 눈물바람으로 무릎을 꿇는 아내. 그 사람이랑은 그날 밤에 헤어졌어. 이제 절대 안 만나. 내가 쓴 돈도 어떻게든 갚을게. 제발 용서해줘. 아내가 말을 마치자 장인 장모님도 바닥에 납작 엎드리며 딸이 쓴 돈은 책임지고 돌려놓도록 하겠네. 애들을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줘요. 라는 말에 나는 코웃음을 쳤다. 애들의 존재를 잊고 싶다는 말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얼마나 많이 저질렀는데 몇 년 동안 힘들게 모은 돈을 순식간에 써버린 인간을 대체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멋대로 쓴 돈을 갚는 건 당연한 거고 거기다 위자료도 톡톡히 받아낼 거니 알아도 난 더 이상 할 말 없어. 내 말에 아내와 장인 장모는 할 말을 잃었다. 그 후로 아이들을 두고 세 사람이 나간 뒤 난 이제부터 어떡할지 생각했다.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 하지만 아직 어린 아이들을 방치해둘 순 없었다. 나는 조금 망설이다가 비참한 마음에 괴로워하며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다. 아내가 바람을 핀 것과 모아둔 돈을 몽땅 써버린 것, 이혼 후 애들을 키우며 일하기 어렵다는 것 전부 말씀드렸다. 불안에 떨며 말하는 내 이야기를 어머니는 가만히 듣고 계시다. 마지막에 여긴 네 집이기도 하단다. 라는 어머니의 목소리에 한심하게 눈물이 터져나왔다. 그 후로 나는 부모님 덕분에 아이들을 본가에 맡길 수 있었고 변호사를 고용해서 아내와의 이혼을 순조롭게 진행했다. 그렇게나 나에게 돈은 갚겠다, 용서해달라며 매달리던 장인 장모는 이혼 얘기가 굳어지자 돈은 줄 수 없다며 말을 바꿨다. 하지만 그런 게 통할 리가 없었다. 이혼할 때 분할할 재산도 없어서 위자료, 양육비, 몰래 쓴 8천만 원의 불륜 위자료까지 더해 몇억 원을 청구했다. 이래도 돈 갚기 싫으면 재판하자고 하니 장인 장모는 얼굴이 새파래져서 돈을 갚기로 했다. 불륜남과 연락이 끊긴 아내는 몇 번이나 울면서 날 찾아왔지만 당연히 용서하지 않았다. 결국 처가댁 집을 팔아도 돈이 모자라서 다른 친척들한테도 빚을 지고 사정이 알려져서 아내는 친척들에게 절연당했다고 한다. 나는 당연히 불륜남한테도 위자료를 청구했다. 불륜남은 아내가 일하던 병원 의사였고 유부남이었다. 그쪽도 재판은 피하려고 일시불로 위자료를 지불했다. 뭐 재판까진 안 가더라도 직장에 소문내지 않겠다는 말은 안 했으니 불륜남의 직장은 물론 아내분에게도 사건의 전말을 전했다. 그 덕에 불륜남은 병원에서 해고를 당했고 그 아내도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다고 한다. 뿌린 대로 거둔 거지 뭐. 그 후로 나는 부모님이 도와주신 덕에 아이들과 함께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아이들은 원체 아내의 보살핌을 받지 못해서 엄마 보고 싶다며 우는 일도 없었고 아이들과 갑자기 같이 살게 된 부모님은 아이들을 애지중지하셔서 매일 웃음이 끊이질 않는다. 이제부터 난 홀아버지가 되겠지만 아이들이 외롭지 않도록 앞으로 열심히 살 것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